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런던 중심가에서 한국어를 위하여 외치는 영국인들. 영국의 명문대 학생이 한글 때문에 아버지와 크게 다투었습니다. 왜 중국어나 일본어도 아닌 한국어인가요? 모두가 그녀의 선택을 의아해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이 기하학적인 글자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소호거리엔 한글 간판이 가득하고 영국인들이 감자탕 맛집에 줄을 섭니다. 세종대왕이 500년 전 만든 글자가 지구 반대편 영국 소녀의 운명을 바꾸다니. 케임브리지 출신 언어학도가 한글에 매료되어 서울대 장학생이 된 기묘한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이 내용은 영국인의 사연을 각색 재구성한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TV의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영국인 에밀리 하퍼입니다. 런던의 거리는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몇 년 전 한국으로 유학을 떠날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소호거리를 걷다 보면 한글로 된 간판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죠. 맛있는 감자탕, 서울 부대찌개, 한양 고급 한식, 심지어 영국 속 작은 서울이라는 분식집까지 생겨났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시절 친구인 사라와 제시카를 만나 소호거리의 한식당을 찾았습니다. 사라가 여기 감자탕이 정말 맛있다며 추천했고 저는 반신반의하며 따라갔죠. 가게 앞에는 이미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30분을 기다린 끝에 자리에 앉았을 때 주변을 둘러보니 대부분이 영국인들이더군요. 그것도 젊은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제시카가 제가 정말 운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유학하다 돌아오니 런던이 이렇게 변해 있다는 것이었죠. 감자탕과 함께 소주 한 병을 시켰고 친구들은 처음 마시는 소주에 얼굴을 찌푸리면서도 계속 잔을 채웠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이런 모습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감자탕에 매콤한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문득 첫 한국 드라마를 봤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는데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죠. 유학을 결정하기까지 아버지와 크게 다툰 일,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설렘과 두려움, 그리고 한글의 아름다움에 점점 빠져들던 순간들. 소주잔을 들어 친구들과 건배했습니다. 위하여 라고 외치자 주변 테이블에서도 따라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런던의 중심가에서 한국식 건배사를 외치는 이 기묘한 현실이 문득 낯설면서도 반가웠습니다. 세 잔의 소주를 비우고 나니 저절로 3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언어학과 2학년 시절 시험 기간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넷플릭스를 뒤적이다 우연히 오징어 게임을 보게 되었죠. 처음에는 그저 인기 있는 드라마라서 호기심에 시작했는데 화면 속 한글 자막에 자꾸만 시선이 갔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기하학적이고 단순하면서도 어딘가 세련된 그 글자들이 신기했습니다. 드라마가 끝난 후에도 그 글자들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죠. 당시 룸메이트인 앨리스는 제가 갑자기 노트에 이상한 기호들을 끼적거리는 것을 보고 미쳤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죠. 대학 도서관에서 한글과 세종대왕에 관한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15세기 한나라의 왕이 직접 문자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글의 자음이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점이었죠.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 이런 과학적인 문자가 있다니.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난 동양학과 교수님은 제게 한글에 대한 더 많은 자료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교수님은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체계 중 하나라고 설명하셨죠.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아 한글 자음과 모음을 따라 써보았습니다. 마치 퍼즐을 맞추듯 기역과 알을 합쳐가가 되는 과정이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학교 근처 서점에서 한국어 입문서를 구입하고 온라인 강의도 찾아들었습니다. 주말마다 런던 한인타운에 가서 한국 식당의 메뉴판을 읽는 연습도 했죠.
어느새 한글은 저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작은 호기심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어 공부에 빠져들수록 아버지와의 갈등은 심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케임브리지에서 언어학을 전공하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동양어에 집중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셨죠. 특히 성적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자 걱정이 커지셨습니다. 아버지는 언어학을 공부한다면 프랑스어나 독일어처럼 실용적인 언어를 배우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한글의 과학성과 아름다움을 설명하려 했지만 그때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습니다. 전통적인 영국 교육을 받은 아버지에게 동양 문화는 여전히 이국적인 취미 정도로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케임브리지 언어학 학회에서 서울대학교에서 오신 박 교수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용기를 내어 한글에 관한 질문을 드렸더니 박 교수님은 흔쾌히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교수님은 제가 그린 한글 자음 도표를 보시더니 놀라워하셨죠.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한국어학과에 국제 학생들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이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박 교수님은 제 열정이라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 장학금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마음은 이미 서울로 날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설득하는 일이 남아 있었죠. 한 달간 한글의 과학성과 한국의 문화적 가치에 관한 소논문을 작성했습니다. 세종대왕의 애민정신, 한글의 창제 원리, 현대 언어학에서 한글이 갖는 의미까지 모든 열정을 담아 썼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처음에는 무관심해 보이셨지만 한글의 자음이 발음기관을 본뜬 형태라는 설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셨죠. 의사인 아버지에게 이런 과학적 접근은 흥미로웠던 모양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이렇게까지 열정을 가진 줄은 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서울대학교 장학생으로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아버지는 한숨을 쉬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여전히 걱정은 하셨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는 않으셨죠. 오히려 한국에 관한 책을 몇 권 사오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한국 유학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2년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공항 곳곳에 가득한 한글 글자들, 낯선 소리와 냄새들,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3년간 책으로만 공부하던 한글을 실생활에서 볼 수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뛰게 했죠. 첫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서울대학교 기숙사에 짐을 풀고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고 수강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문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교수님께서 칠판에 쓰신 한글은 읽을 수 있었지만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죠. 룸메이트인 지민은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민은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 했고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었기에 우리는 서로에게 완벽한 짝이었습니다. 지민은 제가 한글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어느 날 저를 한글 박물관으로 데려갔습니다. 지민이는 제가 여기를 보면 정말 좋아할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한글 박물관은 마치 보물 상자 같았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복제본, 세종대왕의 업적을 설명하는 전시물, 그리고 한글 창제의 과학적 원리를 보여주는 인터랙티브 전시까지 모든 것이 경이로웠습니다. 특히 한글의 자음이 발음 기관을 본뜬 형태라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전시물 앞에서는 오랫동안 머물렀죠. 어느 날 저는 한글날 기념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문자에 대해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유치원생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세종대왕과 한글을 기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한글날 행사에서 만난 한 노 교수님은 제게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한국 민족의 혼이 담긴 문화유산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서울의 네온사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
한민족의 정체성과 역사가 담긴 살아있는 문화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그 깊은 의미를 조금씩 이해해가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의 두 번째 학기가 시작되면서 저는 대학원 언어학 연구실에서 한글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프로젝트 주제는 한글의 음성학적 우수성과 현대 언어학적 의의였습니다. 연구실 선배들은 처음에는 외국인인 제가 한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품었지만 제 열정을 보고 점차 신뢰해주기 시작했죠. 한글의 자음과 모음 체계를 다른 문자들과 비교 분석하는 작업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로마자, 아랍 문자, 히브리 문자, 심지어 중국의 한자까지 다양한 문자 체계와 한글을 비교할수록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이 더욱 도드라졌습니다. 특히 한글이 무려 1만 1172개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은 놀라웠습니다. 중국어가 400개, 일본어가 300개 정도의 소리만 표현할 수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5월에는 서울에서 국제언어학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영국인의 시각으로 바라본 한글의 언어학적 가치라는 주제로 발표를 신청했습니다. 발표 준비를 위해 밤을 새우며 자료를 모으고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룸메이트 지민이는 발표 연습에 도움을 주며 응원해 주었죠. 발표 당일 큰 강의실은 언어학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을 때 첫 줄에 앉아있는 지민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긴장이 사라졌죠. 발표가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질의응답 시간에 베이징 대학의 한 교수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한글이 결국 한자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문자가 아닌지 독창성을 너무 강조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한글은 형태적으로나 철학적으로 한자와는 완전히 다른 체계이며 한글의 자음은 발음기관을, 모음은 하늘과 땅, 사람을 상징하는 독창적인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글은 소리를 표기하는 표음 문자이며 동시에 소리의 원리를 표현하는 표의 문자의 특성도 갖추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어떤 문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특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 대답이 끝나자 강의실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글을 향한 제 열정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진정한 학문적 가치가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학술대회에서의 성공적인 발표 이후 저는 한글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더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제교류처에서 운영하는 한글 친구 프로그램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게 되었죠. 이 프로그램은 한국에 온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활동이었습니다. 처음 수업을 시작할 때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영국인인 제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친다니 조금 어색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제가 한글을 배우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깨달음을 바탕으로 더 효과적인 교수법을 시도했습니다. 특히 한글의 자음이 발음기관을 본뜬 형태라는 점을 설명할 때는 학생들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제이슨은 제가 설명하니까 더 이해가 잘 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외국인이라서 그들이 헷갈리는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이 말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함께하는 한글 수업은 제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편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와 언어학과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AI 기반 한글 학습 앱 개발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한글 학습자의 모국어 특성에 맞춘 개인화된 학습 방법을 제공하는 앱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영어권 화자의 관점에서 한글 학습의 난점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연구팀의 한 멤버인 준호는 제 제안을 듣고 감탄했습니다. 그는 제가 아니었다면 팀이 이런 관점을 생각하지 못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한글의 디지털 시대 활용 가능성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그 구조적 특성 덕분에 디지털 처리와 AI 학습에 매우 적합한 문자였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결합 원리가 명확하고 논리적이어서 컴퓨터가 처리하기 쉬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한글 교육자이자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을 점점 확립해 나갔습니다. 한글을 통해 다양한 문화 간의 소통을 돕는 역할에 보람을 느꼈고 이것이 제 미래의 방향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자 2년 만에 영국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온 아버지는 제 모습을 보고 놀라워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정말 많이 변했고 얼굴에서 자신감이 넘쳐 흐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년간의 한국 생활이 저를 많이 바꿔놓았던 것 같습니다. 몇 년 만에 돌아온 런던의 거리를 걸으며 곳곳에서 발견되는 한류의 흔적들이 신기했습니다. 소호거리에는 한국 식당들이 즐비했고 코벤트 가든에는 한국 화장품 매장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옥스퍼드 스트리트의 대형 서점에는 한국어 학습서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더군요. 방학 중에 런던 대학에서 한글과 세계 문자 체계의 미래라는 주제로 특강 요청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한글의 가치를 알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수락했습니다. 강의실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 중에는 아버지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강의에서 저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인간의 발음 원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인류 지성의 위대한 산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와 한글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 유학을 고민하는 학생들도 있었죠. 아버지는 강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제 선택이 옳았던 것 같다며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그 말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3년 전 한국 유학을 반대하셨던 아버지의 인정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방학 동안 영국의 여러 미디어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BBC 라디오에서는 한류 열풍과 한글의 매력에 대해 이야기했고 가디언즈에는 한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한글의 가치를 영국 사회에 알리는 작은 문화대사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케임브리지 대학의 언어학과 학과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학과에서 한국어와 한글에 관한 강좌를 개설할 계획이 있는데 졸업 후 강사로 관심이 있는지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제게 큰 영광이었고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기회였습니다. 여름방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아버지는 저를 런던의 한 고급 한식당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예약하기 어려운 인기 식당이었는데 아버지가 몇 주 전부터 자리를 잡아두셨다고 했습니다. 식당 내부는 현대적인 감각으로 한국의 전통미를 살린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눈에는 이 한식당이 진짜 한국 같은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이곳을 완벽한 한국이라고 생각했을 테지만 이제는 한국의 진짜 맛과 문화를 알게 되었으니 달리 보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아버지와 제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한글과 한국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가 되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아버지는 제가 찾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길 바란다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귀국 비행기를 타기 전 아버지는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네주셨고 나중에 열어보라고 하셨습니다. 비행기에서 상자를 열어보니 세종대왕의 초상화가 그려진 만년필과 편지가 있었습니다. 에밀리에게 언어의 경계를 넘어 세상을 연결하는 내 여정을 응원한다. 아버지의 편지를 보며 저는 아버지에게 감사함과 감동을 느끼며 울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했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500년이 지난 지금 영국인인 제가 그 아름다움과 과학성에 매료되어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될 줄은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리고 이제 저는 한글과 한국 문화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작은 다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로 돌아와 마지막 학기를 시작하면서
저는 아버지의 만년필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글로요. 아직은 서툴지만 매일 조금씩 쓰다 보면 언젠가는 제 생각과 감정을 한글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한글에 드리는 작은 존경의 표시이자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온 영국 소녀가 한글에 매료되어 한국으로 건너온 이 여정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글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리는 작은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런던 거리에서 한글 간판을 보는 것이 더 이상 신기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는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한글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세계가 주목해야 할 위대한 문화유산이니까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에밀리 하퍼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한글이라는 위대한 문자 체계가 한 영국 여성의 인생을 바꾸고 그녀가 두 나라의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어가는 감동적인 여정이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한글의 과학성과 실용성이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늘 곁에 두고 사용하는 한글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주는 소중한 사연이었습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